자, 오늘 성취도 테스트 본거 풀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단원을 중학교 1학년 1학기 1단원 소인수분해부터 시작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정수와 유리수의 뜻, 대소관계, 그 다음 정수, 유리수의 뜻, 셈, 뺄셈, 곱셈, 나눗셈, 혼합계산, 문자를 사용한 식, 시계값 계산, 1차 시계 계산, 등식의 성질, 그리고 계속 이어서 1차 방정식, 속력 거리에 대한 문제, 농도, 여러가지 1차 방식 활용까지 일단 범위를 잡아서 시험을 봤습니다. 자, 지금 밑에 틀린 번호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맞지? 1, 2, 7, 14, 19, 22, 24, 25. 그래서 지금 처음 시험을 보면 친구들이 점수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몇 문제는 더 틀려. 왜 더 그러냐면 시간을 제한시키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 안에 바빠지거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해. 그리고 아는 것도 틀려. 어떻게 왜 틀릴까?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기도 하고 부호를 계산 잘못해서 틀리기도 하고 마지막에 답을 적을 때 계산한 값이 3이 나오는데 3번을 찍어. 3은 2번에 있는데 번호를 착각하는 거지, 맞지? 3이 나온 거랑. 그래서 다양한 이유 틀립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틀려야 되는 문제는 뭐지? 내가 정말 어려워서 손을 못 대서 도무지 10조차도 감이 안 오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계산하다 막혔어. 그래서 틀린다면 그래. 아, 이거는 참 좀 더 고민해야 되고 시간 안에 내가 못 풀었고 인정할 수 있는데 실수로 틀린 문제들은 사실은 좀 억울하지. 그치? 할 수 있는 건데 뭔가 틀렸잖아. 근데 항상 시험을 보면 친구들이 실수했다. 아, 실수야. 이거는 아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맨날 실수를 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그러면 그게 실수야? 계속 일어나는 일이면? 계속 일어난다면 한 번의 실수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다, 맞지? 계속 일어난다면 그거는 실수가 그 실수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인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니? 고쳐야지. 맞지? 그런 실수를 아는데 왜 틀리지? 안 틀리게끔 내가 습관을 고치고 맞지?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못 읽는다면 좀 더 주의해서 꼼꼼하게 보려고 애를 쓰고 맞죠? 근본적으로 그거를 고쳐야 되는 거야. 자, 1번 문제. 지금 1번 문제가 보통 이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면 90의 약수의 개수와 그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답이 하나밖에 안 찍혀 있어. 이 자체가 문제를 지금 인식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 다음 진행을 덜한 상태야. 왜냐하면 분명히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고 약수의 총합을 구해야 되는데 그치? 근데 지금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일단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말해볼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말해보자. 일단 뭘 해야 돼? 90을 일단은 그 소인수로 그치, 나누고 소인수분해 해야 되지. 소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더라? 90 이렇게 하고 제일 작은 소수인 2부터 시작해서 맞지? 물론 좀 큰 수로 바로 가도 됩니다. 바로 갔다면 이는 9는 3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이걸 적을 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좀 적어도 돼요. 하나라도 적는 시간을 아낄 수는 있어. 원칙적으로는 2, 3, 5, 7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 소인수로 맞지? 자, 소인수분해 했어요. 그 다음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지? 그다음에 그 지수들의 음, 지수들의 1을 더해줘서 그치. 얘는 1이니까 1을 더하면 2 곱하기 얘는 2니까 3 곱하기 얘는 1이니까 2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얼마? 12 12. 그게 누구지 지금 구한 거? 이게 약수의 개수. 그치. 약수의 개수 구한 거야. 약수의 개수. 분명히 구할 수 있는데 이상한 답이 찍겠습니다. 맞지? 본인이 지금 뭔가 물어보면 답을 하는데 착각한 거지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실수는 맞아. 아는데 틀린 거는 맞아. 근데 아는데 내가 왜 급하게 풀다 틀렸는지 아니면 문제를 정확히 제대로 안 읽고 풀다가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다음에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좀 차분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주 습관이 잘 안 고쳐져. 그리고 또 하나 더 해야 되지. 뭐 해야 되니? 그리고 총합을 구해야 돼. 그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거. 그거 어떻게 구해야 되니? 음, 음,
약수의 총합을 어떻게 구하더라? 그리고 만약에 구하는 방법이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안 떠오른다. 그럼 못 구하나? 구할 수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야지 시험인데 맞지?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풀어야지 맞지? 네. 근데 이게 12개 있다며? 그럼 12개 다 찾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50개면 좀 많은데 12개 정도는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찾니?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떠올라요? 어떻게 배웠는지? 자, 다시 돌아갈게 처음으로. 약수가 뭐야? 약수는 그 수, 아는 말을 묻는데 선생님이 너무 당연한 걸 물으니까 답을 못하겠지 이제는. 네. 약수. 약수는 어떤 수를 곱으로 표현했을 때 즉 나타나는 인수, 즉 6은 1 곱하기 6 또는 2 곱하기 3. 그래서 1, 2, 3, 6이 6의 약수인 거야. 맞죠? 약수는 어떤 수를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숫자들. 근데 이거는 1, 6만 있는 게 아니라 2, 3도 있다 맞지? 그래서 6의 약수를 구할 때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는가 기억해 볼까? 모든 수의 약수는 1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6이 되려니까 1 곱하기 6 해서 처음과 끝을 구하는 거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구했습니다. 기억나요? 네. 그 다음 이제 2의 배수 맞지? 네. 자, 즉 곱해서 큰 수가 될 때를 그 큰 수를 배수라고 하고 곱해지는 수를 약수라고 하는 거야. 약수 중에서 제일 큰 약수는 자기 자신인 거야. 그래서 제일 작은 약수는 1인 거고. 그래서 그 다음 2는 구단에 6을 만들 수 있는 2, 3은 6이잖아. 그래서 바로 2를 또 적어주고 그 다음 2와 곱해서 되는 수니까 얼마야? 바로 3으로 가는 거지. 이 사이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6의 약수는 4개가 되는 거지. 이 6 입장에서는 1의 배수인 거야. 6의 배수인 거야. 6을 한 배 한 수가 6이고 1을 6배 한 수가 6이야. 2를 3배 한 수가 6이고 3을 2배 한 수가 6인 거야. 즉 작은 수 입장에서 큰 수는 곱해서 되는 수는 배수가 되는 거고 이름이 이 큰 수 입장에서 이 오른쪽 수랑 비교할 때 이 오른쪽 수는 이름이 즉 큰 수를 만들어내는 곱해서 만들어내는 수 그거를 우리는 약수 즉 6의 약수를 1, 6의 약수를 6, 6의 약수를 2, 6의 약수를 3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곱해서 6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들을 전부 다 구한 게 약수들을 다 구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원래 이런 식으로 구했어. 그 말은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초등학교 방법으로 가는 거야. 맞죠? 그러면 90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니? 다시 1부터 시작해서 90 짝수니까 2, 그 다음 45 3의 배수니까 3, 30 4의 배수나 4, 2, 8, 4, 2, 8 안 나눠 떨어집니다. 맞지? 5의 배수는 맞으니까 5로 가는 거지. 그 다음은 5, 5, 1은 5, 5, 8, 40 되겠지. 그 다음 6으로 하니까 6, 6, 1은 6, 6, 5, 30 되는 거지. 7 안 되고 8 안 되고 9 곱하기 10이겠네. 이해됐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개 다 구했습니다. 즉 우리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만 수학을 푸는 건 아니야. 안 되면 내가 아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라도 맞지? 빠르게 풀어내야 돼. 그럼 요거를 곱하기 빠르게 적는데 이거 뭐 시간이 한 5분 걸리니? 아니잖아. 요거 한 1분이면 빠르게 적잖아. 이거는 맞지? 이거의 합을 구하는 거야. 합을 구할 때도 이제 어떤 방법이 있니? 앞에서부터 더하면 3, 더하면 6, 더하면 11 이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니? 짝을 짓는 거지. 줄 닦으면서 1하고 9를 딱 짝지어. 10. 맞지? 그 다음에 10 하나 딱 적고 그 다음 5랑 15를 짝지어. 얼마야? 20. 그 여기 10하고 90도 있네. 그럼 얼마? 100. 또 2랑 18을 짝지어. 그럼 얼마야? 20. 됐어요? 그 다음에 없는 애들 다 이제 하면 되겠지. 얘는 30 그대로 적어주고 마지막 짜투리들 45 맞지? 그 다음 3하고 6이 마지막 짜투리네.
그러면 얘는 더하면 9고 45를 더했으니까 더하기 54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좀 짝을 지으니까 이제 개수 세기가 좋잖아. 얘는 130, 얘는 50이니까 180, 54를 더했으니까 234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어요? 지금 물론 이제 선생님이 개념과 이론을 어떻게 우리가 배운 가장 근본적인 정의, 수학은 정의가 중요합니다. 약수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그 약수에 대해서 개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총합을 어떻게 구했는지, 하지만 그거를 공식화시킨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혹시 사람이 그렇잖아. 공식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맞지? 문제가 약간 어려운 거 풀다 보면 순간 멍해져서 그러면 플랜 B가 있어야지. 뭐든지 맞지? 뭐든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해야 돼. 그게 근본적인 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거야. 정의로 가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하나 연습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12의 약수 계산할게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약수의 개수는 몇 개지? 수는 차수의 1씩 더해서 곱하니까 바로 3, 2, 6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스피드를 붙여야 돼 앞으로. 자, 12의 약수의 총합을 구할 거예요. 약수의 총합. 물론 우리는 12는 간단한 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 1, 12, 2, 6, 12, 3, 4, 12 6개 더하면 됩니다. 맞지? 하지만 수가 만약에 뭐 964 이렇게 큰 수가 나온다고 어떻니? 1, 964, 2, 964를 2로 나누면 얼마지? 400 얼마? 계산하려니까 시간이 어떻게 되니? 오래 걸리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배웠니?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 하나 배웠습니다. 뭐였냐면 11을 구성하는 약수가 2랑 3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2의 제곱의 약수, 2의 제곱이 얼마예요? 계산하면. 4. 그렇지. 4의 약수를 적는 거야. 1부터 시작해서. 1 모든 수의 약수지. 그 다음 2의 제곱은 4입니다. 이렇게 약수를 적고요. 그 다음 칸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 이 왼쪽에는 3의 약수를 적는 거야. 누구야? 1, 3 되겠지. 그렇게 해서 칸이 몇 칸이 만들어졌어요? 가운데. 6칸. 자, 그 두 개를 곱하면 1이라는 약수, 2라는 약수, 4라는 약수, 3이라는 약수, 6이라는 약수, 10이라는 약수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맞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총합을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 2의 제곱의 약수들을 가로로 적는 거야. 1, 2, 4. 그리고 4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지수로 적으면 2의 제곱 이렇게 적도록 해볼게요. 1부터 그 약수에 있는 지수에 있는 수까지 즉 일씩 증가시키면서 다 적는 거야. 그리고 3이란 소인수 약수에 대해서도 1하고 더하기 3의 1승 이렇게 적는 거야. 자, 이렇게 두 개를 적어서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곱하면 1이 나와. 이렇게 곱하면 3이 나와. 이렇게 곱하면 2가 나오지. 이렇게 곱하면 6이 나오지. 이렇게 곱하면 4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12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큰 수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곱하기를 이용해서 요거를 다 더하면 얼마냐면 4, 5, 6, 7이거든. 이것도 더하면 4잖아.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바로 28입니다. 이거 6개를 더한 값을 한 번에 구해낼 수 있었어. 이런 방법이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약수에 존재하는 이 소인수, 즉 소수들을 즉 2가 최대 2번까지 3이 최대 1번 들어간다. 그럼 그 수의 약수들을 다 약수로 가지는 거야. 2와 관련된 약수들이야. 얘는 3과 관련된 약수들이야. 최대 2의 제곱까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4로 끝나는 거야. 최대 3의 1승까지 나오는 거야. 그 3으로 끝나는 거야. 그 3의 약수들을 다 적은 거야. 그 두 개를 각각의 약수들을 종류별로 모아서 더한 다음 곱해버리면 그것이 곱해지면서 즉 약수들을 모조리 다 만들어내는 거야. 종류가 틀린 약수들을.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뭐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30초에서 1분 안에 풀고 넘어가면 돼. 자, 근데 이제 쉬운데 틀렸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준 거예요. 정리됐니? 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자. 3분의 40 더하기 곱하기 x가
1 이외의 가장 작은 제곱수가 되는 양의 정수 x를 구하라. 자, 저희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니? 본인이 생각한 풀이. 음, 자, 먼저 그럼 제곱수가 뭐지? 부터 질문을 해보자. 한 수가 두 번 곱해지는지. 그치? 제일 작으면 1의 제곱도 제곱수 맞지? 네. 근데 여기서는 1 이외라고 했으니까 이런 제외시켜야 될 거야. 그럼 그 다음 작은 제곱수는 누구야? 4, 2. 2제곱이겠지. 그럼 4가 되겠지. 그 다음 3의 제곱인 9가 되겠지. 그 9, 그 다음은 16, 25, 9 단에서 5, 25, 66, 36, 77, 49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게 제곱수야. 그러면 이 분수가 제곱수가 된대. 근데 제곱수는 분수야? 자연수야? 제곱수는 잘. 당연히 자연수야. 근데 이건 모양이 지금 뭐야? 무슨 모양? 분수 모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쟤를? 분모는 당연히 제거해야 되겠지. 누가? x가. 그래서 x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된 이 상황이? 네. 그럼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 소인수분해하고 생각하는 거야. 40을 소인수분해하면 8, 5, 40이니까 2가 3번, 5가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네. 그리고 x가 곱해져 있는 거야. 이 수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 즉 1, 4, 9, 16, 25 이런 게 된다는 뜻이지. 근데 이런 이외라고 했으니까 제외시킨다고 했고. 가장 큰 그림돌은 누구다? 문제가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누구다? 딱 봤을 때 바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3이다. 왜? 제곱수는 자연수인데 3이 있으면 3이 나눠지지도 않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지. 그렇지. 필요 없는 건 없애줘야지. 맞지? 응? 암에 걸렸어. 암세포 뜯어내야 되잖아. 맞지? 수술해야 되잖아. 우리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자, 그 수술을 누가 하겠니? 당연히. X. 그렇지. X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걸로 할 거야. 그래서 X는 얘를 제거해 줘야 되니까 누구를 가지고 있는 수일 것이다? 3. 3의 배수일 것이다. 3을 한 번 가져도 되고 두 번 가져도 되고 세 번 가져도 되고 많이 가져도 관계없어. 분모를 없애면 맞지? 단지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몇 번씩 가져야 돼. 짝수분 가져야 돼. 3을 세 번 가져도 돼. 왜? 3을 하나 분시키면 3의 제곱이 남지. 그러니까 제곱수는 맞아. 문제는 없어. 근데 조건에서 뭘 했냐면 어떤 제곱수를 했지? 가장 작은. 그치. 그럼 숫자를 되도록이면 키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x는 일단 3은 무조건 몇 번이 좋아? 한 번. 딱 한 번이 좋아. 3을 세 번까지 가지면 수가 너무 커지잖아. 3은 이제 끝났어. 그럼 얘는 없어진다고 생각하자. 그럼 이렇게 남은 수가 제곱수가 되나? 아니요. 왜 안 되지? 누구 때문에? 5 때문에. 5 때문에? 2는 아니고 2가 몇 번 있죠? 이가 두 번, 세 번. 2하고 5 때문에. 그치. 제곱수는 지수가 짝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2가 두 번 있으면 2의 제곱이고 2가 네 번 있다면 그거는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누구를 제곱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 2를 한 번 더 가져야 되고 5도 한 번 더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외에 2를 두 번 더 가지거나 5를 두 번 더 가지거나 3을 두 번 더 가지거나 7을 두 번 더 가지거나 더 많이 가져도 되지만 문제에서 말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그래서 최소로 즉 제곱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 x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곱하면 30. 30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또 살짝 변형을 시킵니다. 그런 x의 값을 구하고 어떤 수의 제곱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그럼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 거지? 10의 제곱. 2가 총 몇 번 있어? 이가 4번 있으니까 2가 두 번 들어가서 제곱되면 되겠지? 그 다음 5도 하나 있어서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어떤 수의 제곱입니까? 물었어요. 어떤 수입니까? 묻지 않았어.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야? 20. 20의 제곱입니다. 즉 어떤 수의 제곱입니까? 물었으니까 20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만약 이 수가 어떤 수가 됩니까? 물었으면 뭐라 해야 되는 거야? 400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제곱 밑에 있는 수를 찾아야 될 수도 있고 그 수 자체를 찾아야 되는 수도 있고 맞지? 상황은 바뀌어.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는 개념이나 정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쫙하게 꼼꼼하게 인식해야 돼. 이런 말 하나하나를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나 맞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이거 풀어달라고 질문하세요. 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7번은 이제 근로된 문제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나오잖아. 녹색, 노란색, 파란색 세 종류의 전구가 나무를 장치가 있다. 녹색 전구는 6초 동안 켜져 있다가 1초 동안 꺼지고 노란색 전구는 4초 켜졌다 1초 꺼지고 파란색은 5초 켜졌다가 1초 꺼지고 그래놓고는 세 전구가 동시에 켜진 후 꺼진다. 동시에 켜질 때까지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켜질 때까지 몇 초가 걸리는 거야. 이거 뭐에 대한 문제 같니? 어떤 문제의 느낌이지? 이거 최소공. 그렇지. 예를 들어 기차가 8시 50분에 출발한다. 버스가 예를 들어 뭐 8시 20분에 출발한다. 기차는 출발 시간이 30분마다 출발하고 버스는 뭐 20분마다 출발한다. 둘이 같이 즉 다음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몇 시입니까? 그런 문제에 비슷한 거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이런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 녹색, 노란색, 파란색이니까 녹색은 green, G, 노란색은 yellow, 그다음 파란색은 blue. 맞죠? 얘는 어떻게 된다고? 6초 하고 나서 1초 두 줄 꺾게 꺼졌습니다. 1초. 그 다음 얘는 4초 켜져 있고 또 1초 꺼졌습니다. 맞지? 얘는 5초 켜져 있고 1초 꺼졌습니다. 그럼 질문에서 뭐라 했냐면 동시에 다시 켜진다는 거는 꺼지는 시점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막 진행하다가 꺼지는 시점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이 끝점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얘는 몇 초마다 딱 꺼지고 새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야. 7초마다. 얘는 몇 초마다? 5초마다. 얘는 몇 초마다? 6초마다. 즉 우리는 7, 6, 5 밑에가 6이 위에 5입니다. 이 세 수의 뭐를 구해야 되는 거야? 최소공. 최소공배수 구해야 되는 거예요. 7, 6의 최소공배수 어떻게 구하더라? 세 수가 서로 소라면 우리는 싹 다 곱해버리면 돼. 맞지? 그러면 지금 7의 배수가 6의 배수가 5의 배수인데 뭐야 이거 나눠지는 수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서로 다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5, 6, 30, 30 곱하기 7이니까 210초. 210초가 되면 전부 다 꺼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210초가 되면. 그래서 세 전구가 동시에 켜준 후 처음으로 다시 켜질 때까지 몇 초나 있으니까 210초 딱 하고 나서 동시에 짠 하고 켜지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을 몇 초로 하면 되는 거니 바로 이 최소공 배수인 210초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분명히 몇 번 풀어봤던 기억나죠? 네. 자, 근데 실제 시험에서 빠르게 안 틀리고 푸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14번 넘어갈까요? 혹시 발표된 거 있으면 질문해 몇 번도 좀 풀어달라고? 네. 14번 넘어갔습니다. 14번 시험지 한번 잠시 줘보세요. 계산 과정을 한번 볼게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가. 지금 하고 지웠네. 앞으로 시험 볼 때 풀이 과정 한 거 안 지우고 옆에다가 좀 이렇게 좀 작게 해서 적습니다. 선생님이 계산 과정을 좀 보려고 해요. 어떤 계산 미스가 나는지를. 자, 일단은 등식의 성질 네 가지 기억합니까? 뭐예요? 등식의 성질. 좌변과 우변이 일단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등식이라는 것은 그렇지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게 등식이야. 자, 그럼 등식의 성질이라고 선생님이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제니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등호는 성립한다.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성립한다.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성립한다. 양변에 같은 수로 나누어도 성립한다. OX. O. 제니 눈치를 좀 길러야 돼. 수학도. 선생님이 마지막에 잘 가다가 마지막 거를 막 질문을 했어. 그리고 갑자기 OX를 질문하고 있어. 잘하다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눈치상 OX. X. 선생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겠지. 왜 아닐까요? 지금 몇 번째 승질에서 갑자기 아, 딴지를 걸고 있어. 0을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잘 보면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고 적어놓고 괄호가 딱 돼가지고 뭐라고 되냐면 단 0으로 나눈 것은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0은 분모에 올 수 없어요. 교수님이 이제 얘기하니까 아차 맞다 그런 게 있었지. 기억을 잘 해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고3 때까지 즉 수학을 시험 보는 그날까지 수능 보는 날까지 잊어먹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사용하는 모든 계산은 등식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을 해. 즉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 우리는. 그거를 계속 쓸 거야. 근데 영어로 나누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데 무시하고 막 풀고 있어. 그래서 엉터리 답이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과거에 배운 거지만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거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등식의 성질을 고칠게요. 자, 어떤 수가 제곱되어 있으니까 풀이를 풀로 적어볼게.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니까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1. 그치, 4분의 1 그대로 적을게요. 곱하기 네모 그대로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누기 이거 제곱하면 얼마지? 9지 9. 네. 근데 나누기는 어떻게 계산하지 우리가? 곱하기 역수. 그치, 곱하기 역수를 고쳐서. 자, 이렇게 해서 저 위에 있는 식을 새롭게 한번 적어준 거야. 자, 곱하기는 순서 바꿔서 곱해도 관계 있나 없나? 관계 없어요. 없죠.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나 2 곱하기 3 곱하기 1이나 3 곱하기 1 곱하기 2나 관계 없잖아. 네. 그럼 이 순서 바꿔도 되겠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개수를 앞에다 적을까? 그럼 이거는 몇 분의 1? 36분의 1 곱하기 네모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만약에 이가 나누기 네모였으면 곱하기 네모분의 1 한 다음에 양변에 네모를 곱해서 네모를 오른쪽 변으로 이항시켜야 돼. 근데 지금은 왼쪽에 네모가 있으니까 자, 네모 구하는 게 목적이야. 등식의 성질 중에서 네모만 남겨 놓으려면 양변의 등식의 성질 중에서 누구를 쓰면 될까? 누구를 없애야 돼? 쉬운 걸로 할까? 2 곱하기 x가 8입니다. x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죠? 네. 얼마예요? 4. 4죠. 그럼 이 문제나 유형이 다른 거야? 아니요. 자, 그럼 여기서 연산을 어떻게 했는지 해보자. 어떻게 4라는 게 빨리 나오지 여기서는? 8 나누기. 그치, 왜 곱하기가 넘어가서 나누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등식의 성질 중에 누구를 쓴 거야? 양변에 같은 수를 나누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항시켰는데 그 이항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같은 수를 나누었다 네 번째 성질을 쓴 거야. 물론 2는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이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x 앞에 있는 수를 항상 1로 만들어서 x만 있도록 하는 거야. 즉 누구를 없앤다는 얘기야? 앞에 있는 2를 없애주는 거야. 곱해진 2를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등식의 성질 중에 나누기 2를 사용하든가 나누기를 사용 안 하고 곱하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 수의 양변에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약분하면 1이 되는 거잖아. 이해했습니까? 네. 나누기와 곱하기는 역수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맞지? 그래서 우리는 곱하기를 생각하면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나누면 그 곱해지는 수를 그대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자, 우리는 네모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등식의 성질을 쓸 겁니다. 어느 성질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나누기. 나누기를 쓰면 양변을 뭐로 나눠야 되는데 36. 36으로 나누는 게 아니죠. 이 앞에 있는 놈을 그대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2의 역할을 여기서 누가 하고 있어? 36분의 1.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야 되는 거야? 36. 36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눈다고. 나누기를 쓰면. 이해되니? 네. 분수가 지금 두 번 보이긴 하지만 이 있는 수를 그대로 나눠주는 거야. 나누기를 쓴다면 그런 거야. 그럼 얘는 약분돼서 사라지지. 네.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되니? 왼쪽에 오른쪽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었고 나누기 36분의 1이지. 그럼 나누기는 다시 곱하기 역수로 바뀌거든. 그래서 1분의 36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고 9 항상 부호부터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분수를 나누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누기를 안 쓰고 무슨 성질을 쓰면 되겠니? 차라리. 그렇지. 36분의 1의 역수가 36이니까 그냥 양변에 곱하기 36을 즉 곱셈에 대한 등식의 성질을 쓰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역수를 곱해서 사라져서 네모만 남는 거고 바로 나누기를 또 곱하기 역수를 고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약분해버리면 바로 마이너스 9라는 답이 돼야 안 돼. 이해됩니까? 즉 우리는 나눌 때는 네모만 x만 남겨놓고 이 네모가 현재 x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수를 그대로 나눠줘야 돼. 분수면 분수인 채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게 싫으면 이 수를 없앨 수 있는 역수인 36을 양변에 곱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즉 나누는 것과 곱하는 것을 혼돈하면 안 돼. 맞지? 두 개는 어차피 같은 방법이긴 한데 역수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잖아. 자, 이 계산을 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좀 잡혔습니까? 이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실수 안 하는지. 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들은 앞으로 계속 고쳐낼 겁니다. 선생님이 틀린 부분들은. 그 다음 19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자, 문제를 읽어보자. 다항식이 있는데 이게 몇 차식처럼 보이니? 현재 x에 관한? 2차식. 그렇지. 차수가 제일 높은 제곱되어지는 차수가 제일 높은 지수가 제일 큰 거를 기준으로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하는 거지. x에 대한. 근데 질문에서는 뭐라고 했니? 읽어보니까 계속 x에 대한 1차식이 되도록. 근데 보이기는 2차 제곱이 있는데 1차식이 되도록 하래. 여기서 머릿속에 탁 치는 게 뭐가 어떻게 돼야 되지 그럼? 떠올라야지. 1차식이라는 뜻은 1차 항이 제일 큰 차수가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누구를 그냥 1인자를 제거해버려야지, 맞지? 수학에서는 참 이게 잔인해. 제거를 많이 해. 그냥 막 없애버려야 돼. 누구를 없애야 1차식이 대장이 되는 거니. 그 x 제곱은 그럼 뭘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니? 앞에 개수를 누구로? 곱해지는 수를 뭘로 만들어버리면?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0x제곱이면 x제곱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읽자마자 곱해져 있는 2a 빼기 7이 0이 되겠구나. a에 관한 1차 방식이니까 풀어주면요. 2a는 7, a는 2분의 7 이렇게 a를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런데 계속 읽어보자. 뭘 구하는 거지? A, B의 조건을. a는 구했어요. b의 조건도 구하래. 뭐 하라는 건지 b의 조건 구하는 게? 그냥 1차식으로 유지를. 그치. 1차식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 차간 좋아. 근데 그 차간 유지를 하려면 b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수학은 생각을 해야 돼 계속. 그래야 머리가 발전하고 똑똑해지는 거야. B가 0이. 방금 우리가 이 창을 제거한 방법을 반대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1창이 제거가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b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일창이 유지된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죽는데? 쟤는? 0이 되면 그치. 그럼 b가 얼마가 돼야 죽는 거야 그러면? 계산을 살짝 암산해 보면? 2분의 3이. 그치. b는 2분의 3이 되면 1창이 2창처럼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상수함만 있는 식이 되니까 1차식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b의 조건을 뭐라고 해야 되겠니? B는 2분의 3이면 안 된다. 그렇지. 그래서 b는 2분의 3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겁니다. 의미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1차식이 된다. 각 항이 가지는 의미, 개수가 0이 될 때는 그 항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거를 즉 유지할지 즉 없애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거야. 그 개수를 이용해서 이제 A와 B에 대한 방정식이나
또는 조건, 그 숫자가 되면 안 된다 또는 그 숫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값들을 또는 특정 값이 제외하고는 다 되는지에 대한 거를 조건으로 적어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도 잘 답을 했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22번. 두 개의 방정식이 있네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풀어야 되지? 그 분모를 없애줘. 그치. 그럼 최소 배수 누구지? 12. 그치. 11을 곱하고 얘는? 얘는 10을 곱해줘. 그치. 그럼 빠르게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식 1번식에다가 12를 곱할게요. 12 딱 곱해주고 좌변에 4분의 x 더하기 3. 그 다음 오른쪽은 항이 마이너스 1까지 두 개지. 괄호를 좀 크게 해주고 6분의 2x 플러스 7 빼기 1 적어주고 뒤에다가 12 곱하기는 순서 바꿔도 되니까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1번식이고요. 2번식은 10을 곱하면 바로 적을게. 4x 플러스 20은 자 10을 곱하면 곱해진 식에는 하나만 곱하면 됩니다. 얘가 어차피 분배법칙 될 거니까. 이해돼요 이 말? 네.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고 안에까지 10을 곱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 이제 풀어보자. 이거 약분하면 4, 3 되죠. 네. 자 근데 항이 두 개일 때는 반드시 무슨 법칙? 이렇게 두 개. 그렇지. 그러면 3x 플러스 9는 자 그 다음 또 할게요. 항이 두 개인데 하나는 분수고 하나는 정수입니다. 먼저 얘부터 하자. 그럼 이렇게 하면 약분하면 얼마 되지? 3. 6하고 11을 약분하면 2가 되겠죠. 2를 분배법칙하면 어떻게 될까? 4x 플러스 14. 14.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걸 또 약분해놓고 2를 여기다 곱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얘는 분모가 있지만 얘는 분모가 없잖아. 12를 그대로 곱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거를 지우지 않는 게 좋아. 12를 곱할 때 머릿속으로만 2가 약분돼서 분배법칙 되고 얘는 12가 그냥 분배법칙 된다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자는 왼쪽으로 이항시키자. 3x인데 4x를 이항시켰으니까 마이너스 x는 되고 14 빼기 12는 2인데 9를 데리고 오니까 2 빼기 9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 따라서 x는 얼마? 7. 양변에 음수를 곱해주면 7이 되겠죠. 잘 찾았습니다. 근데 해가 어떻다? 서로 같다. 그럼 이것도 구한 게 7이라는 얘기 아니니?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이항시킵니다. 4x인데 곱한 마이너스 3x를 데리고 올게요. 7x가 될 거고요. 이걸 곱해주면 플러스 3a가 되는데 20을 데리고 올게요.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x는 7분의 3a 빼기 20이 되죠. 네. 그래서 최종 이제 계산은 해가 같다니까 얘 값이 7이 돼야 되는 거지. 자 무슨 문제로 바뀌니? a에 관한 1차 방정식 문제로 바뀝니다. 7분의 3a 빼기 20은 7. 따라서 3a 빼기 20은 7을 양변에 곱해주면 49가 되겠죠. 그래서 3a는 20을 넘겨주면 69가 될 테고 그렇죠? 3을 나눠주면 3, 2, 6, 3, 3은 9 이렇게 해서 우리가 a의 값을 구해내게 됩니다. 이 과정 이제 할 수 있겠니? 네. 자, 과제로 뭐가 나오냐면 그 틀렸던 문제 오답 문제 과제가 좀 나갈 거야. 풀어줬으니까 선생님이 맞지? 그리고 필요하면 영상 보내줄 거니까 아니 일단은 그 영상 모르면 혹시나 참조하면서 유사 문제 풀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 듣고 풀어봅니다. 자, 그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3번. 23번은 맞았네. 2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속시 공식 어떻게 되는지 시험하자. 네. 기억나니 그 속시 공식? 네. 이렇게 한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네. 맞죠? 거 속시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요거 관련된 문제들 계속 나올 겁니다. 나중에 더 많이 풀어볼 거예요.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들이 있어. 자, 2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금물도 그 속시 공식과 비슷합니다. 소금물에서는 뭐 구하는 공식이라 하지 이걸 하니? 제목에 있듯이 농도 구하는 공식이라지. 상식적인 선에서 농도가 뭘 말하는 거니? 지혜나? 농도. 아 농도가 너무 진해.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게? 좀 달다. 그치. 엄마가 꿀물을 하나 다 주셨는데 꿀을 너무 많이 넣었어 막. 맞지? 물 반, 꿀 반이야. 그럼 어떻게 되니? 이거는 거의 뭐 끈적끈적한 액을 마시는 달어 이래 되겠지. 근데
엄마 꿀물을 타주셨는데 컵은 막 500ml인데 꿀은 티스푼으로 한 스푼 살짝 넣어서 살짝 이게 물이야 단맛이 살짝 나는 것 같긴 한데 그럼 꿀물이 아니라 무슨 맞지? 그냥 물처럼 너무 농도가 옅다고 하지. 농도가 약하다는 뜻이지. 농도라는 것은 진학이야. 진한 정도. 그럼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뭔데? 기억하니 못하니? 못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손을 못 댄 거야, 맞지? 그 농도를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자. 방금 말했듯이 설탕물을 탔는데 설탕물이 있을 거야. 그럼 설탕물이라는 거는 컵에 설탕과 물이 다 동시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안에 설탕이 들어있는 양이 있겠지. 설탕의 양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 분수의 값은 숫자가 커지지. 설탕의 양을 조금 하면 분수의 값은 작아지지. 그것이 바로 즉 설탕물에 대한 설탕의 비율, 그게 농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농도를 이제 보통 100%를 1로 보거든. 그거를 이제 퍼센트 농도라고 해서 지금처럼 퍼센트로 나타내지. 만약에 이게 0.1이면 10%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라고 하기 위해서 100을 곱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농도를 퍼센트 농도라 해서 이렇게 얘는 비율이고 그 비율에 100을 곱해서 퍼센트로 표현을 시켜서 보통 나타내게 됩니다. 설탕이든 뭐 소금물이든 아니면 보령에 뭐 머더온천을 갔는데 그게 물과 즉 가는 진흙이 섞여 있는 어떤 비율, 어쨌든 모든 것에 대한 농도는 전체 용액이라는 뭐야? 즉 녹이는 물질과 물을 합친 게 용액이라는 거야. 그 용액 속에 녹아 있는 물질, 설탕이면 설탕, 소금이면 소금 맞지? 그 비율 곱하기 100입니다. 농도 공식은 머릿속에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설탕물분의 설탕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농도 구하는 공식 됐어요? 네. 그 다음 우리가 거속시 공식을 몇 가지로 바꾸니?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을 이항시켜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또 이항시켜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즉 곱하기를 이항시켜서 나누기로 분수로 적잖아, 맞지?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농도 문제에서도 맞지? 설탕물인데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소금물을 많이 쓰니까 소금물로 바꾸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소금의 양입니다. 그럼 소금물을 어떻게 하면 되니? 고쳐볼까? 소금물의 양은 얘랑 차지 바꾸면 되니? 둘이 농도랑 소금물이랑 자 볼까? 4는 2분의 8이지. 네. 왼쪽은 자연수, 오른쪽은 분수입니다. 분모랑 왼쪽에 있는 수를 자리 바꿔도 되니? 바꿔볼까요? 2는 4분의 8 맞습니까? 네. 왜 되죠? 양변에 2를 곱하는 거지. 그러면 2가 사라지지 이쪽에서. 그리고 양변을 4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2만 남고 4분의 8로 바뀝니다. 그래서 둘이 자리 바꿔도 됐다는 거 이해되니? 네. 소금물은 농도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얘 있고 이제 누가 할 차례야? 농도 했고 소금물은 했고 이제 소금은 할 차례지. 자,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나누기 소금물이 넘어가서 곱하기가 되고 곱하기 100이 넘어가서 뭐가 돼? 덩어리 넘어가면 나누기 100. 그래서 100분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가 됩니다. 이해돼요? 소금물 곱하기 농도가 됩니다. 이거 하나만 적어놓으면 나머지는 이항시켜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항시켜서 식을 만들어 쓰는 거야.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쩌다 한번 나오는 문제니까. 그러면 소금물 문제는 계속 나올 건데 앞으로 시험 때는 나중에 나올 거야. 첫째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 거는 비크를 그려라. 과학 실험할 때 쓰는 비크를 만들어. 여기다가 전체 소금물 용액의 양을 적는 거야.
됐어요? 제일 위에 퍼센트를 적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는 녹아 있는 뭘 적어? 소금의 양을 적는 거야. 얘가 농도야, 맞지? 얘는 소금물이야.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뭐야? 소금, 즉 용질이라고 하거든. 용질 과학 용어로, 즉 소금의 양, 물질을 적는 거야. 이게 소금을 적는 거야. 근데 우리는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어떻게 한다고? 그림으로 이해하면 더 쉬워. 얘는 위, 아래, 이 가운데라, 맞지? 누구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쌤 노래 같은 거 잘 안 들어서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이런 노래 있었던데 여자들 그룹에서 들어본 기억나니? 없어? 위, 아래, 위, 아래 하는 그런 게 있었어. 자, 위, 아래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소금의 양이 나와. 자, 300 곱하기 8, 2400. 0 두 개 떼버리니까 얼마? 24g. 됐지? 비크에서 위아래 곱해서 100으로 나누면 소금의 양이 나옵니다. 기억하기 쉽지? 자, 비크를 그려. 자, 그 다음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여기에 몇 g의 물을 증발시키면이야. 자, 물을 넣을 때는 옆에다 물컵을 하나 갖다 놓고 집어넣는 표시를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이거를 가스레인지에 끓여갖고 물을 증발시켜, 수증기를. 자, 증발시키면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높아지죠. 더 진해지지. 왜? 수분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더 진해지는 거야, 맞지? 그래서 국을 오래 끓이면 짜지잖아. 증발시키니까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그림을 그리면서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자,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물이. 그 물이 증발되는 물을 자, 몇 g인지 모르지. 뭐로 놔야 돼? 그렇지. Xg을 증발시킨다라고 놓을게요. 여기까지 그림 그릴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한다고 돼 있을까? 이제 화살표를 하는 거야. 변신. 어떻게 바뀔까? 자, 볼게요. 바뀐 비커에는 자, 소금물이 그대로 있을까요?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얼마만큼? 그렇지. 그럼 뭐라 적어야 돼? 300x. 그렇지. 문제 답 꽤 잘한다. 자, 300 빼기 x야, 맞지? 소금의 양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렇지. 수증기가 증발하는 거잖아. 소금의 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됐니? 24g. 농도는 당연히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지. 우리는 액체가기를 물을 증발시켰으니까 이거보다 어떻게 된다? 더 짜질 것이다. 숫자가 커질 것이다. 맞지?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근데 질문에서 얼마가 됐다고 알려주고 있네. 그래서 얘가 12%인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즉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지? 12% 수준에서 몇 g의 물을 이거 X도 구하는 거야. 이거를 그럼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까 농도 공식 뭐라고 했어? 자, 이게 소금물이지. 소금물 분해 소금 이 자체가 비율이지. 여기다 얼마만 곱하면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야? 100. 그치. 곱하기 100만 하면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위에 있는 누구? 12. 그 이 식에 딱 바로 보여 안 보여? 밑에 있는 거를 분수로 적어서 100만 곱하면 위에 있는 게 돼야 돼. 이게 이 문제에서 즉 농도를 구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비커에다가. 지금부터는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해야죠. 어떻게? 분모를 양변에 곱해버립니다. 그럼 왼쪽은 24 곱하기 100이니까 1200이 될 거고 오른쪽은 12 곱하기 300 빼기 x가 이 항에서 곱해질 때 항이 두 개일 때는 반드시 괄호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x 굳이 왼쪽으로 안 넘겨도 관계없어요. 오른쪽 인체를 구해도 돼요. 자, 12를 나눠버릴게요. 양변에. 그러면 얘는 200이 되겠네. 그게 300 빼기 x가 되겠네요. 이 정도 나왔으면 x는 바로 보이지. 얼마? x는 100. 그래서 추가해야 되는 물의 양은 얼마다? 100g이다 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거 유사 문제 풀 수 있겠니? 소금을 구하든 소금물을 구하든 다 비커에서 공식 그대로 적어 푸는 거야. 모르면 영상 한 번 더 듣고 한 두 번 듣고 유사 문제 도전해봐. 알았지? 네.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됐어요? 네. 자, 그다음 넘어갈게. 마지막 문제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영민이반 학생들이 야행을 하는데 텐트 한 개에 4명씩 들어가면 3명이 남고 텐트 한 개에 6명이 들어가면 3명이 남는데 4명씩 들어갈 때보다 텐트가 한 개 줄어든다. 텐트가 적게 사용되겠지. 인원을 많이 넣었으니까. 질문은 뭐지? 학생 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친구들이 이제 학생 수를 x로 놓고 구해도 돼. 근데 이때는
학생 수보다 더 편한 게 뭐냐면 텐트 수를 구하는 게 우선이야. 왜냐면 한 개의 텐트에 4명이 들어가잖아. 그럼 텐트가 만약에 5개 있었어. 그러면 4명이 들어가면 몇 명이 있는 거야? 20명 들어간 거잖아. 그리고 3명이 남았다고 돼 있잖아. 그럼 학생 수는 23명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네. 즉 우리는 이런 어떤 의자에 앉는 문제나 텐트에 넣는 문제 또는 어디 수학여행을 가서 호텔방에 몇 명씩 들어가서 학생들을 넣어야 그러면 호텔 방 개수를 이게 가장 뭐 적당하게 우리 학교 학생 수에 맞게 사는지 이런 걸 계산할 때 그죠? 이런 계산을 해보는 거지. 한 방에 몇 명씩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텐트 수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학생 수는 얼마가 될까요? 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4명이 들어가면 3명이 남는다. 텐트를 다 사용한 거야. 그럼 4명이 들어갔으니까 학생 수는 얼마야? 4x명인 거야. 그런데 3명이 남았어. 남은 애들은 텐트에서 자지도 못하잖아. 어쨌든 3명이 남았으니까 학생 수는 이만큼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학생들이 다 자지를 못해. 왜? 바깥에서 자야 되는 애들이 있어. 노숙해야 돼. 완전히. 맞지? 그럼 텐트 수가 분명히 X인데 학생 수를 4명을 넣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6명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텐트를 몇 개 사용했지? 잘 읽어보면 4명씩 들어갈 때보다 텐트가 한 개 줄었다. 텐트를 X개 다 사용하는 거야? 한 개 빼고 사용하는 거야? 한 개 빼. 그럼 여기다가 한 개 뺀 텐트의 수를 곱하면 텐트에 들어간 학생의 수가 나오겠지. 이 말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도 몇 명이 남았어? 3명. 3명이 남았지. 근데 이렇게 하면 이 3명은 남은 텐트 하나에 들어가서 편하게 잘 수 있겠지. 그러면 모두 다 텐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야. 맞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4명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계산하는 학생 수나 6명이 들어갔을까고 했을 때 계산하는 학생 수나 그리고 남은 학생 수나 다 계산했을 때 결국 학생 수는 일치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 문제의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x를 답으로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x는 텐트의 수니까. 학생 수는 x를 여기다 넣고 계산해서 써야 돼. 여기 넣든 여기 넣든 관계없어요.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4x 더하기 3은 전개하면 6x-6 더하기 3. 6x를 왼쪽으로 이항시키면 4x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6 더하기 3인데 3은 어차피 사라지네. 넘기면 마이너스 6 그대로겠네. 맞지?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는 3이 되겠네. 자, 이 텐트의 수가 3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3을 넣어주면 학생 수는 몇 명? 15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자, 이걸 풀이 과정 적을 때 어떻게 적으면 되겠니? 텐트의 수를 x라 하면 학생의 수는 4명 넣었을 때는 4명 넣었을 때 학생 수, 얘는 6명씩 넣었을 때 남은 학생의 수를 합친 학생의 수. 이 두 개의 학생 수는 같아야 한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풀이 과정을 계속 이어서 적어줘서 답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칸이 좁아서 선생님이 옆으로 옮겨서 적었는데 할 수 있겠니 풀이 과정? 예.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풀어봤는데 문제 난이도가 시간을 재고 풀 때는 급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고 했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좀 몇 개는 그냥 풀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못 풀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 시험은 항상 그래. 근데 그거를 이제 앞으로 하나를 연습해봤잖아. 그래서 이런 시험지를 2번째 연습할 때는 이제 본인이 좀 더 신경을 쓰잖아. 2-3문제 정도는 그냥 더 맞아. 그러면 기존에 잘 풀던 거는 풀고 두세 개 정도 더 맞추면 점수가 한 12점 더 올라가 버리거든. 그럼 기존 점수에서 70점대 후반이나 80점대로 점프하는 거야. 근데 이 80점대까지는 점수가 좀 쉽게 올라가. 왜? 킬러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제 80점에서 100점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 또는 내가 이제 제대로 안 배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좀 이런 공식이 그런 것들을 내가 학습이 제대로 되어질 때까지 몇 번의 어떤 테스트를 돌아야 돼. 그럼 돌다 보면 처음 보는 문제 유형들을 다 돌아. 그럼 웬만한 유형을 다 봤잖아. 그러면 나중엔 다 아는 유형만 나와. 그러면 이제 점수가 얼마도 나올 수 있겠니? 당연히. 실수만 없으면 100점도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맞지? 그래서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 한두 개씩 나오니까 그거를 근데 풀어내야 100점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92점 정도 나오더라고 친구들이 보면. 그래서 100점 나오는 친구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등급 난이도, 지금 이제 4등급 난이도 테스트거든.
근데 그까지 하면 중학교 때는 그냥 따라가. 근데 고등학교 때는 못 써먹어.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한 선배들은 4등급 난이도는 빠르게 90점대를 연달아 3번 정도 찍고 평균적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난이도를 좀 더 올립니다. 3등급 난이도로 올라가요. 3등급 난이도에는 4등급에서 안 나오는 지금 C단계까지 나오거든요. 이 보면 D단계가 나와. D단계. 그 D단계 문제에서 이제 본인이 좀 실력껏 풀어내면 즉 3등급으로 90점대를 받아내잖아. 그럼 D단계 유형도 5문제, 한 3문제에서 5문제 나오는데 두세 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좀 더 심화 과정이 연습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목표는 중학교 때는 그래. 3등급 유형으로 90점대 진입을 어떤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봐도 점수가 그 밑으로 안 떨어지는 안정된 실력을 만드는 게 일단 1차 목표야.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좀 더 심화 학습으로 넘어가거나 학년을 계속 점프해서 이왕이면 중학교 과정을 빨리 끝내고 고등학교 과정 진입을 해야 됩니다. 왜 고등학교 과정을 빨리 진입해야 되는지 아니? 그 성인 될 때 그 직업 그 대학생 때 공부 일단 대학교를 가는 게 중요하지. 근데 대학을 가려면 언제 성적이 좋아야 돼? 내신 고등학교 때 내신이 좋아야 되고 수능을 잘 봐야 돼. 근데 내신이 좋은데 내신이 즉 4% 1등급을 4%를 끊어. 즉 전교의 1학년이 300명이라면 12명을 1등급을 줘. 2등급은 11%, 33등까지 줘. 나머지 33등까지. 근데 300명 중에 12등 하는 거. 중학교 때는 전교 1, 2등 한 친구들도 많이 봤어. 근데 문제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 2등 중학교에서 하던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하면 전교 막 100등씩 하고 그래. 쉽지 않아. 중학교 1, 2등 하는 애가 고등학교 가서도 전교 1, 2등 한다? 그러면 다른 애들 다 제껴야 되는 거야. 다른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애들 다 올라오거든? 걔들 다 제껴야 돼. 걔들보다 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시험을 3월달 입학하면 5월달에 보거든. 5월 초나 4월 말에 딱 공부할 시간이 3월, 4월 2달 있어. 4월 말에 보니까 거의. 그런데 2달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학교 다니면서 즉 시험을 지금보다 난이도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을 볼 준비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 분당에 있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일단 다 끝내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걔들은 의대도 가고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데 가는 거야. 미리 준비를 한 거야. 선생님이 이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온 애가 있어. 그 지훈이라는 어떤 선배인데 그 친구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이제 어머니가 저기 어디 교장 선생님이셔. 근데 테스트를 보려고 했더니 어디까지 했어요 했더니 중학교 1학년, 2학년 과정까지는 끝냈대. 일단 2년을 먼저 끝내고 왔어. 6학년 때 12월 달에 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맞지? 재현이랑 같은 지금 이때쯤 이제 12월인데 지금 이제 1월, 2월이잖아 왔지? 한두 달 차이야. 근데 그 친구는 일단 2학년 과정까지 끝내고 왔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테스트를 1학년 과정도 보고 2학년 과정도 보고 다 봐달래. 그래서 테스트를 봤어. 4시간 또 시험 봤어 계속. 보고 풀이하고 보고 또 하느라고. 근데 1학년 정치도 평가를 봤더니 80몇 점이 나와. 2학년 것도 80몇 점이 나와. 약간 난이도를 이제 4등급에서 약간 몇 문제 어렵게 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어떤 문제가 막 안 풀리는데 막 20분 동안 다른 걸 빨리 풀었어. 안 풀린 문제를 잡고 막 지우고 풀고 지우고 풀고 한 문제를 한 15분, 20분 동안 계속 고민하는 거야. 마지막에 풀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아니 무슨 초등학교 2학년이 뭐 20분 동안 한 문제를 포기 안 하고 보통은 그래. 풀다가 모르겠어요 하고 끝내. 일반적으로 끝내왔지. 20분 동안 한 문제를 풀고 있는 것도 신기한 거야. 재현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선생님이 기억게 하면 20분 동안 푸는 걸 보면서 얘는 좀 다르구나. 근데 그 친구를 어서 와. 너 조금만 저기 앉아 있어 볼래? 아무 데나 앉아 있으면 돼. 20분 동안 가르치면서 20분 동안 푸는 걸 보면서 얘는 좀 다르구나. 끈기가 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1, 2, 3 공부해서 결국 고려대 건축공학과 갔어. 그 스님한테 입학 합격증 해가지고 그 스님 카페에 올려놨어. 옛날에 이제 한 몇 년 전이야. 그것처럼 어릴 때부터 분명히 노력한 친구들은 나중에
잘 되어 있어. 원하는 자기가. 근데 건축을 가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재현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지금 5시 넘었는데 학원 가야 되잖아, 맞지? 엄마가 5시 끝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제 영상은 선생님이 재현이 카톡으로 어머니 쪽으로 보내면 영상 링크 클릭해서 집에서 학습하면 돼. 시험 잘 뽑아줄 테니까 그것만 받아서